지금 안 그래도 부친이 살아생전에 상당히 이 공적비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으시고 원하셨는데 오늘 좀 늦으신 가운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제가 공적비와 동상을 이렇게 제막을 하게 돼서 엄청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 김종철 지사님의 동상 및 공적비 제막식을 하게 되어 우리 양북면의 대단히 큰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양북면에 이런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계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 면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늦게나마 이런 공적비가 건립된 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주포커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5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다들 불금들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방송 제작하고 있는 시각이 9시 35분이어서 이번 주도 또 불금은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오늘 양북에서 있었던 독립운동가 김종철 선생 공적비 제막식에서 유족 장손이신 유족 김영만 씨가 이 공적비 동상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주관했던 양북면 발전협의회 김재동 회장의 어떤 소감, 느낌, 이걸 제 영상으로 잠깐 봤습니다. 오늘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경주 유일의 의열단 단원으로,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셨던 의열단 단원으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 김종철 선생의 특집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히 경주를 대표할 만한 독립운동가로 꼽아도 이 손색이 없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더라고요. 어제 방송이 또 워낙 음향이 안 좋아서 새롭게 좀 다시 한번 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등록된 경주 및 경주나 또 월성리 본적인 독립운동가는 모두 53명입니다. 각종 후서운을 받았던 독립운동가가요. 이 가운데 일제에 가장 비타협적으로 이렇게 항일 투쟁을 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단체가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 중에 우리가 의열단인데요. 이 의열단원으로 활동했던 경주 출신의 독립운동가는 김종철 선생이 유일합니다. 현재까지는. 이 선생의 출생지는 양북면 용당리 450번지고 오늘 공적비와 동상이 세워진 곳이 양북면 와읍리에 있는 양북면 복주회관 앞마당입니다. 오늘 그곳에서 제막식 그리고 기념행사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이 양북면 오늘 행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정성이 많이 이렇게 들어간 행사로 보였습니다. 양북면 복지센터가 주최를 했고요. 또 양북면 발전협의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이 제막식에 앞서서 양북면 복주회관 대강당에서 이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여기에는 전하경 시장도 참석을 하셨고 또 박차양 도의원이라든지 엄순섭 김성환 시의원, 그리고 양북면에 있는 양북면 유도회, 체육회, 각종 봉사단체, 그런 양북면 내의 각급 기관단체장들은 말 그대로 총출동해서 이게 살아서는 돌아오지 못한, 그러나 동상으로 또 공적비로 돌아온 양북면 출신 독립운동가를 따뜻하게 이렇게 기리기도 하고 또 오늘 공적비 제막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양북면 허남근 면장을 비롯해서 면사무소 직원들은 행사 준비를 이렇게 도왔고요. 또 경과 보고를 통해서 선생의 영상 일생을 소개도 했고 전하경 시장은 기념사도 했고 또 유족 대표 김영만 씨의 답사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또 비문 전체를 양북면 발전협의회 김재동 회장이 한문이 많이 있으니 거긴 좀 보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이 오늘 기념행사에 비문 낭독 행사도 넣었다라면서 비문 전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비문 전문은 저희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 기사에도 오늘 그분의 삶이 온전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전제를 했고요. 전하경 시장 기념사를 통해서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선생의 삶은 영원히 기억될 거다라면서 공적비 제막을 계기로 유족들께서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또 면민들과 시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김종철 선생의 위국 헌신을 기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또 바람을 밝히기도 했고요. 김종철 선생은 설화에
그 성태, 현태 이렇게 현자, 태자 이렇게 아들 2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 공적비를 세우는 데에는 그 자신의 돈 3천만 원을 들인 김영만 씨가 유족 대표로 인사하다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장손이라고 합니다. 김종철 선생의. 그래서 오늘 그 답사를 하면서 이 김영만 씨는 무한한 기쁨 그리고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아쉬움도 표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김종철 선생에게 1980년에 건국포장을 그리고 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걸 표명을 했는데요. 그 유족 대표 김영만 씨는 그 조부와 함께 활동하신 분들 대부분은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애국장보다 한 등급도 높은 어떤 등급이죠. 이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현재까지 조부님의 공적을 이렇게 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서훈 성격을 못 받는 것이 후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 바람이라면 서훈을 좀 더 그 활동에 걸맞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도 밝혔습니다. 또 이 기념행사를 마친 뒤에는 뭐 동상이나 공적비 제막식도 있었고요. 여기에 동상하고 공적비가 있었는데 그 옆에는 또 건립 취지문을 새긴 조형물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간포읍 나정리의 그 김봉규 선생, 팔조리에 그 제장인에 세웠던 그 정래영 선생 때 만들었던 직사각형 모양의 일반적인 어떤 공적비와는 좀 확실히 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그 남미경 오늘 경시복지정책과장이 저랑 동행을 했었는데 경주시가 예산은 5천만 원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8천만 원이 들었다. 이 동상과 공적비 등은 이 손자 김영만 씨가 3천만 원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상 제막식 이후에는 뭐 제 영상으로도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전하경 시장의 선창으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양국민 만세 이렇게 만세 삼창도 있었고요. 이런 영상들, 오늘 행사 전체 영상들은 제가 별도로 그 김종철 선생 공적비 제막하던 날은 이름으로 유튜브에 또 경주포커스 홈페이지에 그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행사 전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와 별도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철 선생은 그 1920년에 국내로 들어와서 독립자금,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 함께 했던 분이 그 팔조리의 정래영 선생을 권유도 했고 또 실제로 또 그 합천이라든가 이쪽으로는 그 간포 나정 출신의 그 김봉규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그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정래영 선생의 공적비는 2017년 그리고 김봉규 선생의 공적비는 작년에 그리고 올해 우리 그 김종철 선생 이렇게 공적비가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이렇게 그 간포 양북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뜻을 같이 했던 동지들이 이제 공적비로 하나씩 다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오늘 제막 행사에서는 그 김종철 선생의 권유로 그 국내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가 옥고를 치렀던 간포 팔조리 출신의 애국지사 정래영 선생의 손자 정영화 씨 또 간포 나정리 출신 이분은 함께 그 군자금 일본인 갑비를 같이 사살하고 중국으로 같이 도망을 갔다가 또 이 김봉규 선생은 별도로 또 임명을 받고 임무를 갖고 이 국내로 잠입했다가 이렇게 또 체포가 돼서 4년 동안에 옥고를 치렀던 이 김봉규 선생의 손자 며느리 그러니까 손부 정현옥 여사도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독립운동을 결의하고 또 행동까지 함께 했던 3명의 동지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국내로 돌아오지 못했던 분이 김종철 선생이셨는데 오늘 그 동상 공적비가 제막되는 것을 계기로 이제 공적비로도 만났고 또 그 후손들은 오늘 이 공적비 제막식 날 이렇게 함께 극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습이 그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적비 전체 행사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도의 영상으로 제작해 두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장 비타협적인 항일투쟁을 벌였던 의열단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의원까지 지냈던 경주 출신 불세출의 어떤 독립운동가 김종철 선생이지만 자세한 사망 경위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열단이 공식 해체가 된 1935년부터 선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941년까지 의 활동 상황 또 사망 경위 등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제 기사에서는 결국은 이
공적비 제막식을 계기로 그 선생의 마지막 활동 그리고 사망 여부까지도 사망 경위까지도 전부 어떤 복원하고 밝혀내는 하나의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제 기사에도 적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적비 비문을 한번 낭독하는 것으로 오늘 선생님의 치열한 생애를 독자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적비 비문 전문을 한번 제가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선생은 구한말에서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를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오셨다. 뒤에 보이는 사진은 1916년에 그 휘문의숙 현재 휘문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김종철 선생의 사진입니다. 계속해서 그 비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생은 1888년 12월 12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에서 부 김영배님과 모 영일정씨의 이남으로 출생하였고 자는 순일, 본가는 김해, 이명은 중길, 규산, 지산, 춘산, 춘하, 임원학 등이다. 선생은 새로운 시대 조류를 접할 수 있는 신학문을 배우고자 서울의 휘문의숙에 입학하였다. 현재 휘문고등학교. 1916년 학교를 졸업한 선생은 조국의 국권 회복을 염두에 두고 국내외의 항일 전선을 연결하는 활동을 하였다. 3.1운동 이후부터 무력항쟁으로 그 전술을 바꾸어 무기를 구입하고 대구와 신의주에 독립운동 거점을 구축하였고 1919년 11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방문해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만났다. 그리고 의용단에 가입을 하고 독립투쟁을 위한 동지교합과 무기구입, 독립자금 모집 등 국내 활동을 협의하고 12월 귀국하였다. 1920년 선생은 동지 송두환, 정두희, 최윤동 등과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여 간포 나정리 출신의 김봉규, 또 노기용 팔조리 출신의 정내영 등을 동지로 교합하였다.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모금을 위해서 선생은 직접 김봉규와 함께 1920년 12월 8일 경남 어령의 부호 남정구에게 독립군자금을 요구하였다. 남정구의 계략으로 일경에 잡혀 연행되던 중 선생은 일제경찰 한자로 갑비 가히 순사를 사살하고 피신하였다. 이후 수사망을 피해 만주로 망명한 선생은 다시 상해로 가서 의열단에 가입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투쟁적인 항일 독립운동에 나섰다. 1932년 2월 선생은 상해에서 개최된 국민대표회의에 건설파 부속대표로 참가하였으나 동년 6월 안창호 등이 속한 임정 옹호파인 개조파로 소속을 받고 활동을 하였다. 1924년 4월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방안모색, 일제의 고관암살, 주요시설 파괴 및 독립자금 모집 등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 활동하는 상해 청년동맹회가 결성이 되자 선생도 합류하여 청년동맹회의 중추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된 선생은 1924년 7월 청년동맹회원인 의원들과 함께 제안한 독립운동 단체 통일운동인 독립당 대표회의안과 법 재개정 및 정무쇄신 연구조사위원 선정안이 대표적 의제활동이다. 1924년 8월 상해 임시정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당시 의열단원이고 임시의정원 의원이던 선생은 동지 장덕진, 김문희 등과 함께 중국 진화인 도박장을 습격해서 자금을 강탈하다가 장덕진은 중국인에게 저격되었고 김문학, 이승춘 등은 징역 5년형을 받았으나 선생은 구사일생으로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권회복을 위해서 하나의 통일단체가 되기를 희구한 선생은 김일주, 김영호의 주재로 영남유림대표의 중진 김창숙과 또 의열단 간부 양건호, 권중환 등과 함께 1927년 9월 한국유일독립당 남경촉성회를 창립하였다. 당시 선생은 일제경찰이 정한 요시찰 인물과 그 요수배 인물로 지목이 되어서 감시와 체포 대상이었으나 검문과 경찰 수사망을 신출귀몰하게 피하여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지를 누비며 활약을 하였다. 선생은 반평생 동안 항일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광복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생의 생사를 모르고 있으나 호적상에는 1941년 3월 10일 사망으로 정리되었다. 국가는 선생의 공헌을 기려서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사했다.
설하에 장남 성태, 차남 현태가 있고 손자녀는 영만호에 7인이 있다. 이 동상과 공적비는 장손 영만이 추선하에 건립하였다. 스승의 투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은 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김종철 지사님의 거룩한 애국 애족정신을 마음에 새겨서 더욱 부강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여기까지가 비문 내용입니다. 이 비문 옆에는 공적비 옆에는 건립 취지문도 있는데요. 건립 취지문 뒤에 사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건립 취지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애국지사 김종철 선생이 오롯이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삶의 경의를 표하고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고향인 경주시 양북면 소재지에 그 동상과 공적비를 세운다. 이 공적비에 새겨져 있는 김종철 선생의 독립운동에는 나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의 소중함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취지문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김종철 선생 동상 공적비 제막 특집으로 전해드린 11월 15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생의 치열한 삶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과연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이 양복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가고 그 휘문의석을 나오신 분이 독립운동의 가시밭길을 뛰어들었는데 과연 나 같으면 그렇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더욱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 김종철 선생님에게 오롯이 드리는 뉴스 브리핑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함께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장소가 좀 어떤 장소로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 장소가 그 이제 좀 진짜 공원화돼서 좀 이제 널리 좀 그 공적을 좀 이렇게 알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그 조부님의 활동하신 거기에 대한 그게 후세들한테 좀 잘 전달이 되고 나라 사랑하는데 그 기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